두두 그린 거고, 이건 두두 살짝 어렸을 때 그린 우리 두두 닥스훈트 대풀인데 얼룩무늬 특이종이에요. 지금 이제 9살 됐는데 제가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이렇게 자주 그려요. 오늘 그거 강아지 그리는 기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집 강아지 그리기인데 우리 두두를 그린 거예요. 우리 두두를 그린 거고 우리 슈비라고 슈나우저였는데 뭐 8, 9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얘는 아롱이고 아롱이도 뭐 오래전에 죽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다 남겨놨는데 이제 우리 이제 뭐 요새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려견을 좀 한번 그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이런 반려견 그리려면은 뭐 일단 저는 이제 캔버스에다가 그리는데 이런 캔버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캔버스에다가 뭐 물감도 어떤 물감으로 그릴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그다음에 이거를 또 뭐 스케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떤 기법으로 그릴 것인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뭐 기법이나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초보자들도 뭐 여기다 선을 따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리는 방법도 있고 웬만큼은 자기 강아지를 예쁘게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반드시 화가가 이렇게 그리는 거하고 일반인이 그린 거하고 크게 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릴 때. 그리고 좀 이게 그린 것도 좀 못 그리면 어때요? 뭐 그거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 화가니까 직업 화가로서의 그 어떤 기법을 쓸 것인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제 방법대로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좋아하는 강아지들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그 그린 것도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두두는 재작년에 그린 거고 장 이것도 좀 오래됐고 우리 두두가 이제 9살이니까 이제 노견이 됐어요. 그 노견을 이제 뭐 안타깝잖아요. 늙어가는 게. 그리고 작년에는 또 이놈이 죽을 뻔했어. 막 베네시아 걸려가지고 아, 그 약을 먹이는데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약을 먹여야 되는데 두세 번씩 먹여야 되잖아, 하루에. 근데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억지로 먹이느라고 진짜 힘들었는데 그게 치사율이 50%였는데 그래도 살아났어요, 이놈이. 엄마 아빠 덕에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 두두 요 발들 이런 거 귀엽잖아요. 그 귀도 귀엽고 그래서 이제 우리 두두를 그린 건데 이거 기법은 이제 어떻게 그렸느냐 이런 걸 내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면은 또 이 짬짬이 재밌게 그릴 수 있다 이런 이제 테크니컬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유화, 수채화 뭐 많이 그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오돌도돌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력으로 삼는 기법들이 그 이 한지 부조에다가 이렇게 뭐 대리석가루, 돌가루 올려서 그리는 기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굳이 뭐 한지 부조나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그 어려운 과정 거치지 않고 직접 물감하고 메디움만 가지고 이렇게 테크니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방법을 한번 보고 또 아 저거는 어렵구나 저건 저래서 내가 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30분 내로 제가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 30분 그도 굉장히 긴 시간이라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를 빼고 자 이제 이 보면은 캔버스를 준비했어요. 이제 캔버스는 그 뭐 저는 이제 뭐 직업 화가니까 뭐 이렇게 좋은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 흔히 얘기하는 아사천이라고 그러죠. 아사천인데 그다음에 F3이라는 거는 이 3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는 피규어, 그러니까 인물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피규어 F 사이즈라고 그러고 P 사이즈, P 써 있는 거 P3는 페이자지, 그러니까 풍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다음 M은 이제 마린, 바닷가 풍경을 그리는 거. 그래갖고 요 F3
뭐 P3, M3 이렇게 나눈 게 이 형태가 좀 약간 다른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보면 형태 다르죠.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고. 요거는 그러니까 M형이나 P형. 이건 이제 거의 P형이죠. P형이고 요거는 이제 M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차이지 뭐 어떤 거를 살 때 크게 이제 상관은 없다고. 근데 이제 제가 이 강아지를 그려 보니까 이 집에 그림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작은 것도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새 집들이 다 작잖아요. 그래서 요 F35나 45 미만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호치키스로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점점 뭐 어릴 때 저도 20대에는 이거 다 만들었었거든요. 이런 캔버스를 뭐 힘도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만들어 쓰는 거죠. 그리고 돈도 아끼고. 근데 요즘은 그냥 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못 만들겠어요. 손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성품 만들어 놓은 것들을 쓰는데 이런 캔버스들은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 수가 있지만은 인터넷 통해서 사면은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직접 만져본다거나 이 느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면은 여러분 그 시청이나 남대문 아시죠? 남대문에 가면은 그 남대문 바로 옆에 남대문 시장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그 길에 가면은 남대문 미술 상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개의 그 어떤 화방이 있는데 그 남대문 미술 상사를 가세요. 거기 가가지고 싹공 이름 대고 하면은 할인해 줄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내가 도와주는 게 맞지 돈 먹은 거 없습니다. 이건 내 돈 내산이에요, 전부 다.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런 걸 이제 구입해서 쓰시고 물감은 제가 이제 이 도드라지게 하는 거 특성상 대리석 가루를 미리 제가 이 쓰던 거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덜어서 쓰기 때문에 지금 엉망이지만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게끔 뭐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져왔고 물감은 일단은 그 물에 풀어지는 물감이면 다 돼요. 뭐 아크릴이든 뭐든 다 되는데 요거는 제가 파나용 물감이에요. 수채화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어떻게 썼나 이런 걸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 뭐 이 해피니스는 이런 거를 좀 자꾸 많이 보여드려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뭐 그냥 그림 안 그리시는 분은 그냥 재미로 보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유튜버들 보니까 이럴 때 뭐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 아직 그런 게 어색해 가지고 뭐 누르면 좋죠. 뭐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데도 재미가 있고 그러려면은 뭐 호응이 있는 게 좋죠.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확한 명칭은 모델링 파스텔이에요. 모델링 파스텔. 모델링 파스텔인데 이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철을 만드는 거를 모델링이라고 그런다고. 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약간 고체스러운 그 이 메디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델링 파스텔은. 그 모델링 파스텔은 이 바탕색을 백을 칠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10개 펴서 나이프로 이거 가지고 저 요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돌도돌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기법은 우리 두두나 이 슈비를 그리는 이런 기법들은 약간 가까이서 보면은 오돌도돌 하면서 마티에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질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그 질감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떠놓은 그 메디움을 이 적당한 크기로 막 이렇게 그냥 발라보세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고 사람들이. 이거를 말려서 할 것이냐, 그냥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린 기법들은 전부 다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특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얼마나 그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칠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오염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닦아내면 좋은데 지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자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물감을 아껴 쓰느라 여기를 가운데를 찢어 가지고 끝까지 쓰거든요. 저는 자 이거를 찍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옆에다 이제 해볼게요. 이 보면은 이
이렇게 이 캔버스 자체에다가 이렇게 풀면은 여기 그 속에 그 올이 막 보이죠? 이렇게 올. 이걸 올이라 그래요. 한 올, 두 올 그런 올 맞아요. 이 섬유 조직에 있는 이 모양을 올이라고 그러는데 올이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티에르 그러니까 이 질감을 나타내는데 그게 다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아까 내가 살짝 이게 이 나이프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타나는 면이 다르고 아예 안 칠해져 있는 면이 또 달라.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다고요. 그리고 긁었을 때 그 바닥이 화이트니까 화이트가 이렇게 좀 투명하게 나오는 이런 기법도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넓은 면으로 이렇게 피면은 올과 올 사이가 이렇게 커버되는 느낌도 보이죠. 이제 그런 거를 다 사용해서 하는 게 말하자면은 기법인 거예요. 말이 너무 빠르죠. 그래도 이 30분 내로 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 물감을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물론 이렇게 접시나 이런 데다 하셔야 되겠죠. 이 캔버스.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하다 보면은 이 힘들어지니까 제가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 빨리빨리 나 이 빨리빨리란 말 정말.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제가 그렇게 펼쳐 놓은 메디움이에요. 그 메디움에다 직접 한번 이거 해볼게요. 얘를. 자, 이렇게 톡톡톡톡 치듯이 기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여기를 자세히 쳐다보면은 우리 여기 그 슈비를 그려놓은 요 터치들이 털처럼 요철이 막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물감이 엷을 때는 이렇게 고저에 따라 가지고 높낮이에 따라 갖고 이 물감이 뭉치고 위에는 얇아지고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변화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여기에 또 톡톡톡톡 친 거하고 이렇게 살살 친 거는 또 이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거니까 제 이름을 써야 돼요. 싹공의 요철이에요. 싹철이라 그래야 돼. 싹공 요철을 법으로 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기법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제 우연히 하는 사람은 있지. 우연히 이런 기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딱 그냥 제가 내 스타일로 확실하게 이렇게 굳힌작하는 내가 유일하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펼쳐가면서 그리는 기법. 요거를 이제 싹공 기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요철을 딱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제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이 파란색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가령 뭐 다른 색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색으로 한다면은 가령 이건 수채화 물감이야. 수채화 물감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수채화 물감은 또 어떤 느낌이 나오나. 느낌은 비슷해요. 느낌은 비슷한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채화 물감으로 하면은. 자, 이제 수채화 물감을 일단 그럼 뭐 이 밤색 계열을 한번 해보자고요. 밤색 계열을 지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발라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물감하고 메디움하고 이 밤색하고 섞인 이 붓으로 여기를 자꾸 찍으면은 이게 나중에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면은 더 이상 힘들어져. 이거를 이렇게 풀기가. 그러니까 그걸 조심을 하셔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잠깐만요. 이거 닦아가지고 이 옆에다가 이제 이 면과 면 사이에 칼라를 내는 방법을 설명할 거니까 이 보면은 이제 좀 닦아주고 다시 그 메디움을 그 옆에다가 이제 좀 발라놓고 적당히 바르고 그다음에 아까 그 하던 기법으로 그러니까 가령 우리 두두 보면은 여기 밤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브라운 계통의 이 땅색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표현할 때는 이런 색으로 또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톡톡톡톡 쳐주면서 요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테크니컬하게 하면 돼요. 망설이지 말고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요 화이트도 좀 남겨줘 버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요철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내가 했는데 그러면 싹 걷어내 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걷어내 버리고 다시 여기다가 그
모델링 파스텔을 또 해가지고 고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기는 이제 그런 무채색으로 만들어 버릴까. 배경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도 싹 발라놓고 적당한 두께로 이렇게 발라놓고 거기다가 뭐 터치를 줘가지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이 붓 말고 더 얇은 붓으로 해볼게요. 더 얇은 붓으로 하면은 이렇게 선이 지나가면 힘을 주면은 이거 보세요. 힘을 주면은 요철이 생기죠. 여기는 쑥 들어가 있고 여기는 나와 있고 그러면서 하나의 부조가 되는 기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우리 학자 선생님들한테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큐레이터나 학자 선생님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닌데 뭐 이제 우리 그 이 북한에 가면은 안압고분하고 수산리 고분 뭐 이런 데 많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그 우리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 그 고분에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가 있는데 한 선생님이 그거를 그릴 때 거길 이렇게 쫙가지고 요철을 만들어 놓고 나서 했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하시면서 그 TV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벽화 이게 다 벽화 기법이거든요. 벽화 기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 습식 벽화인데 프레스코예요. 그러니까 프레스코인데 프레스코는 젖은 회벽에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 뭐 상도, 초도 뭐 이렇게 그런 기법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림 그리기에 적합한 그런 어떤 초벌칠을 한 게 이제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초벌에나 그 상도에다가. 그럼 그걸 할 때 밑에 바닥은 말라 있어도 돼요. 그 말라 있는 상태 위에다가 다시 젖은 그 회를 얹고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 나가면은 이 보세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수채 물감이나 이 그 고분 벽화를 그렸던 물감들은 이 풀기를 없게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 화학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석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붓질을 조금만 세게 하면은 그 위에 발라져 있던 그 회가 이렇게 자죽이 생긴다고 이런 식으로 이 자죽이 생기면은 이 자죽이 생긴 게 바로 요철을 형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라가지고 그 요철을 형성해서 그게 마치 정으로 쫀 듯한 조각을 한 것 듯한 그런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이론하시는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근데 그 확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법이라는 거는 항상 과학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 회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저게 마르고 나면 무슨 화학 작용을 하느냐 이런 과학이 들어 있다고. 근데 그걸 우리는 고구려 시대부터 그걸 했으니까 그 기법을 프레스코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레스코는 그 기법을 그래서 습식 그 프레스코라고 그러는 거예요. 습식 벽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이 내용이 말하자면 습식 프레스코 기법이에요. 근데 제가 일종의 어떤 캔버스에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중간 과정인 뭐 볏짚이라든가 뭐 또 그 상도, 초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회의 그 성분의 그 어떤 그 퍼센테이지 뭐 이런 거를 갖다 생략하고 그렇게 지금 제가 이 캔버스 자체에다 이용해서 하는 기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지만 저도 이게 전공에서 나온 하나의 테크니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이런 기법들이.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계속 이 면과 면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두운 면과 이런 뭐 색깔이 있는 면, 이런 색깔이 있는 면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이제 컬러를 칠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경계가 생기는 거죠. 그걸 이용한 기법이 바로 이 우리 두두하고 슈비를 그린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붓질을 할 때 이 붓이 좀 이건 긴데 좀 짧은 거로 날카로운 거로 하면은 요 날카로운 선이 되는 거고 나중에 말리고 나면은 이게 싹 이제 고착이 돼 가지고 이 아우러져 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벗겨진다고. 이제 그런 그 화학 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고분 벽화에서 오는 그 어떤 프레스코 기법에서 오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요철을 만드는 방법에 가장 이 최적화돼 있는 기법을 갖다 제가 이 싹공 기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진행하다 보면 이 전체를 다 아우러서 계속 터치를 하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조금 시간을 두고 마지막에 여기 더 진하게 여기다 뭘 하고 싶을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눈을 그리고 싶어서 눈의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고 이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눈은 좀 약간 좀 터치를 갖다가 얇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를 이렇게 붓으로 싹 펴줘. 그다음 이거를 바로 진하게 하면 어떤 그 결과가 오냐면은 이 바로 진하게 하면은 잘 안 묻죠. 그리고 이게 자꾸 무너지죠. 이 산이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조금. 그래갖고 이게 꾸덕꾸덕하고 그런 말려져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이렇게 까맣게 눈동자를 넣는다거나 콧구멍을 넣는다거나 더 어두운 부분을 칠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 기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유화로 막 그냥 그런 기법을 내는 기법도 있지만은 오돌도돌 막 이 말하자면 고흐의 그 이렇게 터치 그런 거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렇게 손쉽게 그 요철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더군다나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익하죠. 재밌으셨어요? 저는 이런 기법을 제가 이제 그 뭐 저도 이제 40년 이상 그림을 그린 사람이니까 많이 그거를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가르쳐 본 거는 처음이지만은 이런 기법이 사실상 굉장히 유익한 기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야, 이거 기법을 받아들이는 사람 많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다음에 이걸 이제 이게 다 해서 이제 말랐어요. 이 상태가. 마른 상태에서는 이 물을 뿌려도 상관없고 상관없습니다. 대신 요거는 요철이 있으니까 여기 먼지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관리는 해주셔야 돼요. 뭐 스프레이로 그 없앤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막 이렇게 아크릴을 씌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데 아크릴 끼우는 거 이런 거 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고 먼지만 좀 이렇게 안 묻게끔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고 그래야 요철에 그 빛이 부닥쳐 가지고 그대로 살아서 오죠. 눈에. 여기다 이제 뭐 유리를 낀다거나 아크릴을 하면은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막 얼져가지고 빛 반사가 막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유심히 보기 바라고요. 너무나 애낀다는 거 나머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디스플레이를 하고 집에다가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잘 보면 유치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패러다임이 어느 시대에 어느 게 유행이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원화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또 무반사 유리라는 게 나오네. 엄청 비싸요. 무반사 유리는. 그거는 그 얼이 안 져. 근데 그거 너무 비싸죠. 지금 이 가격을 뭐 이렇게 요거 하나 그림 그리는데 뭐 2, 3만 원 정도 소비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거 하나가 2, 30만 원이야. 2, 3만 원이 아니라 유리만 껴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기다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오늘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법은 그런 기법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우리 뭐 이 두들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뭐 테크닉이나 이런 것도 그럴 때가 있는 거고 뭐 선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어떻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그 내용을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기본적인 테크니컬 그런 거 이게 선을 그을 때도 이렇게 쭉 긋는 거하고 이렇게 살살살살 톡톡톡톡 저 정으로 쪼듯이 해가지고 형태를 내는 거, 그다음에 이 옆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펴주는 거 이게 다 기법이거든요. 더군다나 디지털 붓은 엄청 뻣뻣하거든요. 그거로 확 칠해서 나타나는 그런 법 같은 거는 다 달라요. 이런 온갖 그 터치를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강추해요. 그러면 이제 아직 시간이 몇 분 남았으니까 이제 딱 보충 설명 하나. 1. 캔버스. 왜 캔버스가 좋으냐면은 이 캔버스에다가 해야 이 힘을 받쳐줘요. 그 어떤 이 물감들이 종이에다 하면 종이가 막 눌렁눌렁 막 구겨진다고 말라가면서. 근데 캔버스는 아까 뒷면에서 봤다시피 그 핀으로 다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쫙 펴진다고 나중에 마르면은. 그래서 캔버스가 필요하고
2번 캔버스의 종류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대문에 가서도 살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가서 제 이름을 팔아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뭘 달라고 그러냐면 모델링 파스텔 패스트 많이 근데 모델링 파스텔이라고 할게요. 이게 국산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판매하는 것에 가면 알파 모델링 파스텔가 있고 그다음에 리키텍스 그다음에 홀베인 그다음에 골덴 이렇게 종류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홀베인은 안 만들 거예요. 단종된 지가 좀 됐어요. 그리고 이 모델링 파스텔 종류도 좀 약간 묽은 게 있고 라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좀 무거운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모델링을 선호해요. 왜냐면 그림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물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 물감이나 해도 돼요. 아크릴 물감이든 뭐 수채화 물감이든 그냥 알료든 저는 이제 알료를 쓰거든요. 알료에다 메디움을 살짝 하든가 그냥 알료 자체만 가지고도 쓰는데 여러분들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뭐 수채화 물감이든 그런 걸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 붓은 여러분들이 그 흔히 있는 붓 가지고 다 이용해도 돼요. 지금 집에 있는 데이지털 붓을 사용해도 되고 모필 붓을 사용해도 되고 하는데 단 유의사항 딱 한 점은 이거를 막 이렇게 그리다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막 그 물감을 찍지 마세요. 물감을 찍으면은 그 물감이 코팅이 돼 버린다고. 여기 이 모델링 파스텔 자체에 약간의 그 풀기가 있거든요. 기성품에는 원래는 그게 없어야 되는데 기성품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왜냐면 빠데처럼 그런 게 있다고. 근데 그런 거는 이 물감에 묻게 되면 이 겉에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채화 물감으로 아무리 물을 묻혀도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수세미로 막 벗겨내야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특히 고급 수채화 물감 그런 거를 갖다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 주세요. 그게 이제 유일한 조심할 점이에요. 뭐 딴 거는 다 비슷하니까 오늘 설명 재밌죠? 이렇게 재미난 기법들을 하나 둘씩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인지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래요. 이거 이제 싹 펴가지고 이렇게 제가 백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또 쓰면 돼요. 제가 하나도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깝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 다 쓸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작품 그 성질이 굉장히 두껍게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다. 두디야, 왜 눈치를 봐? 오늘 이제 추워졌어. 그러니까 저쪽에 가 있지 마. 아, 이쁘다. 거기 가만히 얌전히 앉아 있어. 응, 얌전히 있어. 8살 반 9살 돼가니까 여기 이제 자기가 움직이기 싫어해요. 이제 노견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먹는 거 엄청 밝힙니다. 그래도 이 녀석 작년에 죽을 고비 한번 넘겼죠. 그 야산에 이제 자꾸 이제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 찐드기에 감염돼 가지고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